90년대 말 말해줘로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가수 진우션이 있는데요. 그중에 션이라고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이분이 요즘 뭘 하고 계신지 들으셨나요? 놀라지 마세요. 매년 수십억 원을 기부하면서 루게릭병 환자를 위한 요양병원을 직접 지었어요. 무려 23년 동안 이 한 가지만 바라보며 달려온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방송도 잘 안 나오는데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나는 거냐고요? 션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한 달에 10,000원부터 시작했다고요. 목표가 있으니 길이 보이는 거죠. 그 10,000원이 모여 63억을 기부했다고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한마디가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하면서 건강이 최고다, 돈을 모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잠깐, 건강을 지켜서 뭘 하실 건가요? 돈을 모아서 어디에 쓸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 동네 할머니 한 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길고양이들 밥을 챙겨주세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절대 빠뜨리지 않거든요. 그분 말씀이 애들이 나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안 갈 수 있냐는 거예요. 78세인데 어찌나 바쁘고 활기차신지 저보다 훨씬 건강해 보여요. 반대로 제 친구 형님은 은퇴 후 집에만 계세요. 몸도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데 하루 종일 TV만 보시면서 할 일이 없다, 심심하다고 하세요. 똑같은 70대인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뭘까요? 답은 간단해요.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사실 이건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 서양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목표를 추구하는 동물이고 인간의 삶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요. 정말 맞는 말 같지 않나요? 목표가 있는 분들의 첫 번째 특징을 보세요. 외로울 틈이 없어요. 목표가 있으면 사람이 찾아오지 않아도 내가 먼저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길고양이를 돌보는 할머니처럼 매일 집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인사하게 되고 대화도 나누게 되죠.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목표가 있는 노인분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거든요. 마음속에 해야 할 일, 기대되는 일이 있으니까 외로움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더 신기해요. 목표가 건강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어요. 명확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7년이나 길다고 나왔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몸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곧 운동이 되고 목적이 있는 활동이 되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죠. 저희 동네 박규식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65세의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가 운동하셔야 됩니다. 식단 관리도 잘하셔야 합니다. 라고 했지만 솔직히 의욕이 안 생기더래요. 그런데 우연히 손자가 축구를 배우고 싶다고 하는 걸 보고 할아버지가 축구 가르쳐 줄게 했대요. 그 후로 매주 손자와 축구 연습을 하기 위해 본인도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손자에게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목표 때문이었죠. 지금 3년째인데 당뇨 수치도 정상이 되고 몸무게도 10kg나 빠지셨어요. 의사도 깜짝 놀랐대요. 세 번째 특징은 목표가 돈의 의미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목표 없이 돈만 모으면 이걸로 뭘 하지 하는 고민만 생기거든요. 하지만 목표가 있으면 돈이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어요. 션을 다시 볼까요? 요양병원을 짓겠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바빴어요. 콘서트도 하고 마라톤도 뛰고 기획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 모든 활동이 돈을 벌어다 주었고 그 돈은 다시 병원 건립과 환자 지원에 쓰였어요.
결국 목표가 돈도 끌어왔고 건강도 지켜줬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만들어준 거예요. 특히 최근에는 파리로 마라톤을 완주하면서 또 한 번 화제가 됐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트랙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발톱이 빠지고 발을 디딜 때마다 오는 통증을 참아내며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목표가 있는 삶의 힘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목표가 있으면 몸도 마음도 따라온다는 걸 보여준 거죠. 션의 목표는 뚜렷했어요. 파리로 마라톤을 완주해서 그 기부금으로 독립유공자 가족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고 싶다는 목표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까요? 목표가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뭘 목표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 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작고 소소한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 김재석 어르신은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등산을 해요. 처음엔 혼자 산책하다가 같이 걸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동네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거예요. 첫 주에는 3분이 나오셨는데 이제는 20명이 넘는 모임이 됐어요. 어르신 말씀이 이번 산행은 어디로 가볼까 하면서 기획도 하고 코스도 짜면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특히 토요일엔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한다며 너무 활기 넘치세요. 또 다른 분은 매달 도서관에 손수 만든 그림책을 기증하세요. 처음엔 손자 손녀 보여주려고 만든 건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계속 만들게 된 거죠. 지금은 그 책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매일이 즐겁대요. 심지어 다른 할머니들도 함께 그림책을 만들어서 작은 동아리가 되었어요. 이런 목표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작은 것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이거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들이죠. 그럼 단계별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첫 번째 단계는 하루 10분 정도 설레는 일을 찾아보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글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 한잔 하면서 일기를 쓴다거나 아무 주제라도 좋아요. 글을 써보는 거죠. 아니면 뭐 매일 짧은 산책하기 같은 것도 좋고요. 꽃 한 송이씩 사진 찍기, 라디오 들으며 스트레칭하기,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내가 오늘은 이걸 해볼까 하고 기대되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주간이나 월간 도전으로 키우는 거예요. 한 달에 한 권씩 책 읽기,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곳 가보기,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하기, 이것도 부담스러우면 이번 주엔 뭘 해볼까 정도로만 시작해도 충분해요. 저희 이모님은 빵을 너무 좋아하셔서 빵순이 이모라고 부르는데요. 매주 일요일마다 새로운 빵집을 찾아가세요. 처음엔 그냥 산책하려고 나갔다가 우연히 맛있는 빵집을 발견한 게 계기였어요. 이제는 일요일이 되면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 하면서 지도를 보는 재미가 생겼대요. 6개월 만에 동네 빵집은 다 섭렵하셨고 이제는 지하철 타고 다른 동네까지 탐험하고 계세요. 세 번째 단계는 가능하면 사람과 연결된 목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포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손자 손녀와 함께 할 프로젝트, 가까운 이웃과 맛집 찾아가기, 동네 작은 동아리 참여, 이런 것들 말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목표는 남이 보라고 세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설레는 목표여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누님 친구분은 60세 피아노를 시작하셨어요. 주변에서 그 나이에 뭘 하려고 그래 라고 말렸지만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지금 75세인데 동네 복지관에서 피아노 선생님을 하고 계세요. 그분 표정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여요. 학생들도 선생님이 제일 열정적이다 라고 할 정도예요.
반대로 자식들이 시켜서 건강에 좋다고 해서 억지로 시작한 일들은 오래 가지 못해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원하는 일이어야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내 나이가 70인데 지금에서 뭘 배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할머모지스라고 아세요? 이분은 78세의 그림을 시작해서 101세까지 살면서 16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어요. 70대에 시작한 취미가 세계적인 화가로 만들어준 거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분이 계세요. 김병국 할아버지라고 65세의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해서 이제는 유튜버가 되신 분이에요. 구독자가 수십만 명이에요. 처음엔 손자와 소통하려고 컴퓨터를 배우신 건데, 이제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콘텐츠를 만들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 빵순이 이모님도요, 혼자 알기 아깝다면서 처음에는 블로그에다 맛있는 빵집을 찾아서 라는 글을 올리시다가 유튜브를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한 전국을 다니시며 영상을 올리고 계세요. 아직은 구독자가 얼마 안 되지만 본인이 너무 재미있어 하시고, 무엇보다 2주에 한 번은 꼭 새로운 영상을 올린다는 목표를 채우시려고 너무 바쁘시대요. 모든 분이 화가가 되거나 유튜버가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울 수 있어요. 목표가 없는 하루와 목표가 있는 하루는 완전히 달라요. 목표가 없으면 오늘 뭘 하지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지만, 목표가 있으면 오늘은 이걸 해야지 하면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같은 하루라도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실제로 심리학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를 더 적극적으로 살아간다. 맞는 말 같지 않나요? 내일 할 일이 있고 다음 주에 기대되는 일이 있으면 오늘도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잖아요. 션이 보여준 것처럼 목표가 있으면 길이 보이고, 그 길 위에서 또 새로운 길이 계속 열립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건 결국 목표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표는 혼자서만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살다 보면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우정도 생기고 서로 격려해주는 동반자도 생기죠. 길고양이를 돌보는 할머니도 처음엔 혼자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동네에서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과 작은 모임을 만드셨어요. 서로 고양이 상황을 공유하고 병원비도 함께 부담하고, 때로는 함께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 계세요. 자,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시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기대하는 일은 뭐가 있을까? 만약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목표를 찾아야 할 신호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싶어지는 그 하나의 이유만 있다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정말 빛이 나고 가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무언가가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일어나세요. 첫 걸음이 가장 어렵지만 그 첫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거든요. 목표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의 차이는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클 거예요. 건강한 몸도 넉넉한 경제력도 목표가 있어야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목표 하나씩 세워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까지 눌러주셔서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되면 바로 영상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알차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